이번 PPT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 연산 이러는데 이제 계산하면 보통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식으로 하고 뭐 문자로 하고 이런 처리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연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집합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숫자 계산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곱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면은 여기서 있죠. 이 경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1, 2, 3, 4. B는 이 B 경계 안에 포함된 거니까 3, 4, 5. C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하면 1, 2, 6, B 하면 5, 4, 5 이렇게 되고 C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마찬가지예요. C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거 다 포함하는 거고, A 하면 이 안에 있는 거 포함하는 거고, B 하면 B면 6, 3, 8 이렇게 되고, A는 9, 5 더 들어가는 거고, C는 나머지 1, 2, 7, 4, 10 이것이 포함된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경계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입니다. 그러니까 1, 2예요. D라고 했으면 이 경계 안에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이 경계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5가 되는 것입니다. C는 이 경계, 이하고 이 경계, C의 이제 공간의 경계는 이것하고 이것이 이 공간의 그 경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거와 이것 사이에, 이 경계 사이에 있는 원소니까 9, 7, 16, 8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시할 때는 경계선에 걸쳐서 집합을 표시하든가 어떤 공간 안에서 집합 표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이란 잘 정의된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이다. 요거 이제 먼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중에서 이제 여기서 서로소 집합이, 서로소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수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건 A와 B, 집합 A와 집합 B의 요소, 여기서 이제 사건 A와 사건 B의 집합의 요소라고 했지만 이건 뭐 집합 A, 집합 B라는 얘기입니다. 사건 A가 모여 있는 이 집합과 사건 B가 모여 있는 집합, 이건 그냥 집합 A, B라고 같은 얘기죠. 요소 중 서로 같은 것이 없을 때예요. A 혹은 B가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A 혹은 B가 일어나는 경우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n개면 A의 n개, B의 n개 그냥 더하면 돼요. 이거 두 개에는 또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은 이제 이렇게 교집합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동시에 있는 경우는 없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럼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를 뺀다면, A에서 B를 빼면은 어떻게 되죠? B라는 게 원래 없으니까 그냥 A죠. A에 B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또 B에서 A를 빼더라도 B에 뭐 A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B예요. 그래서 A가 1, 2, 3, B가 4, 5라 하면 요건 원소가 전혀 틀리죠. C가 6, 7, 8, 9, 10 이렇게 되면 A, B, C를 더하면 1, 2, 3, 4, 5, 6, 7, 8, 9, 10 모두를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집합이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시하죠. C라고 여기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의 C 여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C가 4, 5, 6, 7, 8, 9, 10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그 밖에 있는 거죠. 이 집합 밖에 있는 것이 4, 5, 6, 7, 8, 9, 10 하면 AC의 원소의 개수는 7,
A 여집합의 크기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거죠. AC라고 썼으면 A가 아닌 집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빼기입니다. 차집합은 뺀다는 얘기니까 빼. 그래서 A에서 B의 집합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죠. A-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면 B에서 이 A 부분 이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는 이것이 B-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빼기라는 거고 합집합은요. A, B를 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 2, 3 이 안에 들어오는 걸 다 합하면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A 더하기 B면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5라는 건 여기서 아까 먼저 집합해서 여기도 1, 2, 3, 4가 A가 1, 2, 3, 4고 B는 3, 4, 5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겹치거든요. 겹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합집합이죠. 합집합을 할 때는 각각의 집합을 합한 다음에 이 겹치는 걸 한번 빼야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게 들어갔으니까 합하니까 두 번 더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겹치는 부분이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더하면 두 번 더해지죠. 여기서 A, B를 따로따로 더하면 3, 4는 두 번 더해지니까 그걸 한 번은 빼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A, U, B는 뭐 이렇게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는 A에다가 약간 이것이 B-A죠. B-A죠. 이렇게 더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N의 개수에서 그 다음에 B-A의 개수, A의 개수에다가 B-A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된다. 이런 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U를 합하면은 이건 1, 2, 3, 4, 5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합하면은 1, 2, 3, 4,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집합이라는 거는 다 달라야 돼요. 원소가.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건 양쪽에 속하는 것이 교집합이에요. 양쪽에 다 속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 U자를 이제 거꾸로 쓴 것처럼. 그래서 공통으로 속해 있는 집합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건. and 이렇게 됩니다. 합집합은 or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라면 혹은, 이거는 그리고 A 혹은 B에 들어가 있는 집합, 원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A에 있고 또 그리고 B에도 있는 공통인 거는 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집합을 계산으로 연산으로 표시하면 A에서 A에서 이쪽을 빼야죠. A-B. 그러면 이제 여기만 남는 거죠. A에서 A-B가 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혹은 B에서 B-A 하면 요거죠? B-A 하면 요거죠? 여기요. 거기서 B에서 B-A를 빼는 거예요. B에서 B-A가 요거죠? 요걸 빼면 이것이 교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이거 개수에서 이걸 빼야 되니까 이것은 A-B죠. A-B. 그러니까 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B 원소의 개수를 빼면 이것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그저 외우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인데 대칭으로 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는
두 개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을 뺀 겁니다. 겹치는 부분을 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이 A-B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B-A죠. 이건 A-B고 이건 B-A예요. 그럼 여기서 대칭 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A-B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B-A 하면 이 부분. 그래서 요거 색깔 칠한 부분이 대칭 차집합이 돼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뺀 거예요. 겹치는 부분만 뺀 것이 대칭 차집합입니다. 겹친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은 A-B고 그렇죠? 이건 B에서 A 부분을 뺀 거니까 B-A.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을 뺀 나머지 집합이 대칭차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집합은요, 이거는 A가 1, 1, 2, 5, 3은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원소대로 1 곱하기 5하고 1 곱하기 4, 2 곱하기 5하고 2 곱하기 4, 6 곱하기 5하고 6 곱하기 4.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셈 하듯이 하나하나씩 곱해 나가면 돼요. 원소를. 그럼 이쪽에 2개고 A가 3개고 B가 2개니까 전체적으로는 6개의 원소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원소가 1, 5 해서 하나가 되고 1, 4 하나가 되고 2, 5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2, 4 하나가 되고 6, 5, 6, 4 이렇게 해가지고 A가 3개, B가 2개니까 6개의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곱집합이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집합에서 곱한다는 숫자로 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소를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전체 집합이 여기 D가 있고요. D가 있고 여기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고 이 나머지 공간은 이 E라는 집합이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A에서 B를 빼고 그렇죠. C를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A-A에서 B집합 쪽을 빼고 C집합에 들어있는 것을 빼는 거예요. B집합에 들어있는 걸 빼고 C집합에 들어있는 게 이 부분이 빠지죠. 그러면 이것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한 것 중에서 A하고 B를 더하면 이것이 집합이 되죠. 이 모양이 이렇게 팔자 모양이죠. 이것이 집합이 되는데 여기서 C에 있는 집합을 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A와 AB 합집합에서 C를 빼면은 이러한 모양의 집합이 들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더하면 A와 B와 C의 세 군데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교집합인데 그는 이 부분이 되겠죠.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는 그 나머지 집합이니까 여기 D가 집합 전체니까 여기 모두가 되는 거죠. 여기 E도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것이 A, B, C 교집합의 여집합하면 요걸 뺀 나머지 다죠. 그 다음에 A도 더하고 B, C를 다 더한 그러한 이런 합집합은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집합을 할 때 이런 더하기, 빼기, 합집합, 교집합 할 때는 이런 다이아그램, 벤 다이아그램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려서 판정을 하고 혹은 계산하고 연산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 D라는 큰 집합 안에 A, B, C가 이렇게 겹쳐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A, B, C의 여집합은 여기 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집합의 한 공간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A 집합,
B집합, C집합을 더하라 하는 얘기. 이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집합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A, B, C를 일단 다 더합니다. A, B, C를 더하면요. 더할 때 A하고 B를 더할 때는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지죠. A, B를 더하면 이것인데 각각 더하면 이 부분은 겹쳐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BC를 더하는데 BC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지죠. B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으니까 두 번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AC를 더할 때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은 A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으니까 두 번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걸 더하고 A하고 이 겹치는 부분 A와 B의 교집합 또 요거 겹치는 교집합 AC, BC 또 AC 겹치는 거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가운데 부분은 세 번 겹치는 부분은요. A, B, C 할 때 이게 세 번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하니까 이 부분 세 번 더해졌어요. 그렇죠? 세 번 더해졌는데 또 여기서 A하고 이 부분을 한 번을 빼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빼지게 되고 또 B, C 할 때도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같이 빼지게 되고 또 이 부분을 뺄 때 AC하고 겹치는 부분을 뺄 때도 이것도 빼게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빼냐면 이 겹치는 A, B, C가 겹치는 이 부분은 세 번을 빼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세 번 겹치기로 더해졌는데 여기서 세 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얗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더해줘야지 이 전체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의 교집합 모두 공통이 되는 모두 겹치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해줘야지 이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B, C 각각 더할 때 이 부분은 세 번 겹쳐서 세 번 계산이 되는데 이게서 또 이 겹치는 부분을 빼다 보면 이것도 세 번 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얗게 남죠.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더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공통적인 교집합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A, B, C의 합집합은 A집합 더하기 B집합 더하기 C집합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고 또 세 번 공통으로 겹치는 이 부분을 한번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요. 1부터 100까지 1, 2, 3이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 혹은 3 혹은 5로 나누어지는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A는 2로 나누어지는 수의 집합이고 B는 3으로 나누어지는 집합이고 C는 5로 나누어진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집합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원소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에 대한 풀이는 위의 식에서 이 식에서 2, 3, 5로 이게 각각 나누어지는 그 수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죠. 개수에서 2와 3으로 동시에 나누어지는 수 그렇죠? 요건 각각 2, 3, 5로 각각 나누어진 수에서 나누어진 개수에서 2와 3으로 동시에 나누어지는 수 개수 혹은 3과 5로 동시에 나누어지는 수 2와 5로 이거죠. 2와 5로 그러니까 2와 3, 2와 5, 3과 5로 동시에 나눠지는 수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2, 3, 5 동시에 이 세 개가 겹치는 거죠. 2, 3, 5 동시에 나눠지는 수의 개수를 한 번 더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요. 2 혹은 3 혹은 5로 나눠지는 수 이거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2로 나눠지는 수
또 계산하고 3으로 나누어지는 그게 몇 개인가, 또 5로 나누어지는 것이 몇 개인가, 이걸 계산한 다음에 2와 3으로 나누어지는 것, 혹은 3과 5로 나누어지는 것, 2와 5로 같이 나누어지는 그것이 수가 몇 개인가, 이걸 빼고 그 다음에 2, 3, 5로 모두 나누어지는 수를 한 번 더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요건 이제 개수가 몇 개이냐 그런 의미죠. 그러면 2로 나누어지는 건 100 나누기 2 하면 50입니다. 또 3으로 나누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 3으로 나누어지는 자연수라면 33.33이면 이 소수를 떼버리면 돼요. 그럼 3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누어지는 수는 33개가 나오고, 5로 나누어지는 건 20개예요. 이게 정수로. 그리고 그다음에 2와 3으로 나누어진 건 2와 3으로 나누는 건 6이죠. 그럼 100 나누기 6 하면 16점 얼마 나가면 그건 소수가 떨어지고 6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와 3이면 2와 5로 나누어지는 거, 3과 5로 나누어지는 거, 15죠. 그럼 100 나누기 15 하면 6점 얼마 이렇게 되죠. 7은 안 되고 100 나누기 15 하면 6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2와 5로 나누어지는 거, 그건 10이니까 10입니다. 그 다음에 2, 3, 5로 나누어지는 건 얼마죠? 2, 3, 6, 5, 30이죠. 100 나누기 30 하면 30.3 이렇게 나가죠. 100 나누기 30, 2, 3은 6, 30. 그럼 100 나누기 30 하면 3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개수로는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하고, 요건 16은 2와 3으로 나눠지는 숫자의 개수, 요거는 15로 나눠지는 숫자의 개수, 요건 10으로 나눠지는 수의 개수. 이게 10개죠. 100 나누기 10 하면 10, 20, 30, 40, 50, 60에서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2, 3, 5, 0 전부 다 나눠지는 것은 3개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2, 3은 6, 30이니까 2, 3은 6, 30이죠. 100을 30으로 나누면 30, 60, 90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3개. 그래서 이걸 더하면 7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 식에서 100을 2, 3으로 각각 나눠지는 수는 얼마냐, 이제 2 혹은 3 혹은 5.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00을 2로 나눈 몫이 목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목만 계산하는 거고, 2로 나눠진 50개. 목만 계산해 가면 나눠지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런 것도 이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각각 더하면은 이렇게 두 번 겹치는 거는 한 번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 각각 더할 때 3번 더했고, 근데 여기 겹치는데 빼면서 또 3번 빼버리니까 여기는 하얗게 되니까 한 번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식을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 3 혹은 5로도 나눠지지 않는 수에게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5로도 안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뜻은 100개의 수 중에서 2와 3과 5로 나누어지는 2 혹은 3 혹은 5로 나누어지는 수를 제외한 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보시고는 생각을 잘 해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2 혹은 3 혹은 5로도 나눠지지 않는 수라는 것은 2 혹은 3으로 3 혹은 5로 나누어지는 수를 제외한 수의 개수가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2 혹은 3 혹은 5로도 나눠지지 않는 것은 2 혹은 3 혹은 5로 나눠지는 수를 제외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체가 D가 이게 100개 아니에요? 100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2 혹은 3 혹은 5로 나누어지는 수를 빼면은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5로도 안 나눠지는 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나누기 아까 먼저 계산한 게 74니까 빼면 26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합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공집합은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인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있죠. 공집합은 어느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포함돼요. 이건 true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2, 3이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원소는 아니죠. 여긴 2, 3밖에 없으니까 공집합은 이거의 이건 원소라는 표시예요. 이 집합 안에 원소냐? 아닙니다. 부분집합은 되나? 원소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공집합도 있고 2도 있고 3이 있으면 이 공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죠. 그 중에 하나니까 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6, 7, 8이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5, 6, 7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 집합은 5, 6, 7, 8 집합에 5, 6, 7은 5, 6, 7, 8 집합에 이거 뭐죠? 부분집합이죠. 이거 같다는 표시가 있으면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집합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부분집합이죠. 이건 맞죠? 그 다음에 5, 6, 7, 8은 5, 6, 7, 8에 같다는 집이죠. 이게 무슨 집합이죠?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건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건 true입니다. 그 다음에 5, 6, 7, 8은 5, 6, 7, 8에 이건 뭐죠? 같지 않는 그것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 부분집합이죠. 그것보다 작으냐? 이건 같거나 작으냐? 같다 하니까 true고 작으냐? 작지 않죠. 같으니까 이건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을 때 B는 C의 부분집합이죠. B는 C의 같거나 작다는 얘기입니다. C보다. 이거는 B가 C보다 작게 되거나 또 BC는 이거는 BC는 이런 경우에는 B가 C보다 작은 집합이 되죠. 되나 BC 이렇게만 썼을 경우에는 B는 C보다 작으니까 이런 B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B가 C보다 작은 거는 돼요. 그러나 이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B는 C보다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12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0명 중에서 여권만을 가진 사람, 또 주민등록증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여권만 가진 사람이 55명, 모두 가진 여권과 주민등록을 모두 가진 사람이 40명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만 가진 사람은 몇 명인가? 이걸 이제 이 문제를 읽고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집합 형식으로 그려서 풀어봐야만 이 그림을 보고 풀어야만 풀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두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여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건 뭐죠? 둘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죠. 집합으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55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여권 가진 사람의 집합입니다. 55명. 근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두 개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55명 중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아이디가 이제 주민등록증인데 아이디죠. 그러면 이 집합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가 120명이죠. 전체가 120명이 중에서 우리가 이건 식이 어떻게 나오죠?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과 여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죠? 그 둘을 합하고 이 겹친 사람을 빼면 이것이 전체 120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120명이 이거 가진 사람,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 여권 가진 사람 더하는데 여기가 2번 더해지죠. 2번 더해지니까 이 겹치는 사람은 한 번 빼야 돼요. 그래서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뺍니다. 그러면 120은 여기서 이건 모르죠. 몇 명인지.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 여권 가진 사람은 55명, 그 다음에 모두 가진 사람은 40명.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아이디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여기 120분 이거 빼기 이거서 아이디는 120에서 55 빼고 40을 더하니까 15를 우리가 빼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는 이게 105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으로 해가지고 아이디 주민등록증만 가진 사람을 몇 명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120명은 여권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 여권 가진 사람 더하고 이것은 2번 더해지니까 둘 모두 가진 사람을 빼면 이렇게 돼서 120은 이렇게 식이 되니까 NID가 계산이 돼서 10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in x 2분의 1이 되는 x의 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집합의 원소를 한번 나열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럼 x가 집합의 원소를 나열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이면 기본적으로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150도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 값에서 150도, 150도면 5파이예요. 6분의 5파이, 이게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5하면 150도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서 x는 항상 라디안으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0도가 6분의 파이, 150도가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인 함수, 이 삼각함수는 몇 바퀴라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2파이 한 바퀴 돌아가서도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이건 한 바퀴 도운 다음에 30도 간 거고 또 한 바퀴 도운 다음에 150도 간 거고 그 다음에 4파이 하면 두 바퀴 도는 거예요.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 간 거고 또 4파이니까 두 바퀴 돌고 나서 6분의 5파이 150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도는요 6분의 파이에서 거꾸로 돌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돌아도 그조라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이 가고 또 거꾸로 한 바퀴 돌고 6분의 5 파이 가고 이래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두 바퀴 돌고 30도 가고 또 거꾸로 두 바퀴 돌고 150도 가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x값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